상주문경 문경상주 이미자연입니다. 장관님 참 답답하시겠어요. 오염수와 오염 처리수도 구분 못해가면서 질문을 해제끼니까 그냥 오염수는 분명히 반대하죠. 그렇죠. 절대 찬성하지 반대죠. 않죠. 예. 절대 반대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뭐 PPT 띄었는데 쭉 제가 보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온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검증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이제 IAEA에서 나온 그 기준치가 우리가 준수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와 우리 정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강화돼 가고 있죠. 강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쉬십시오. 장관님 입술이 다 부러뜨셨네 그냥. 아유,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실까. 에? 뭐 소고기, 강우병 문제, 사드의 전자파 티제 중이니, 후쿠시마 지금 이거 갖고도 굉장히 국민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다 또 서울 양평까지 그냥 뭐 민주당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국민 선동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자, 차관님. 네, 차관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7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3일자로 부임하셨어요? 네. 장관님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쭉 말씀하시는 거 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차관님께서 좀 한번 느낌만 쭉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 정부 입장 지난 정부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 앞에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기준이 없으면 반대한다는 뜻이고 우리 정부도 그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안 냈다고 하시는데 날마다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차관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공정하고 객관성, 투명성 다 해서 IAEA에서 나온 그 절차가 부합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좀 민주당 의원들이 참 이상해요. 왜냐면 자기네 제1차관했던 정명선 차관도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께서는 지금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묻는데 아니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권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영천 외교부 장관께서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적합성 절차에 맞춰서 따라서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굳이 반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왜 IAEA가 민주당 집권할 때 정권 잡았을 때는 거기 믿음직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 때는 이게 뭐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렇죠. 자, PPT 올리세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저 PPT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계속 재정 수지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18년도에 8,082억, 19년도에 2조 877억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2020년도 가가지고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지금 돈 13조 지금 빌려와서 원래 2023년 기준으로 이자가 1년에 한 1,7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이나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아니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금방 7개월이라고 다시 또 실업급여 타고 또 다시 7개월이라고 실업 타겠느냐. 물론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내고 가려고 한다면 사실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만들어서는 안 돼요.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만드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발끈하지 마시고. 그래 하여튼 제가 고용보험 기금 재정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3조 공자금 빌려온 돈이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또 우리가 왜 저렇게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 수지가 악화로 갔냐면은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한액과 연동돼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하한액 90%로 돼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가지고 하한액 이제 80%로 좀 줄이는데 지금도 이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555만 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그 사용자들 265만 명이 내는 이 기금 가지고 고용 실업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 옆에서 보기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배고픈 거 못 참는 거고 배 아픈 거 못 참아요. 아니 누구는 일해서 그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받는데 노는데 더 주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불만이 막 일어나서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진정한 제 목적, 제 취지대로 가려고 한다면 정말 실업급여 장기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되신 분들한테는 이걸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런데 상한은 이건 지금 6만 6천 원밖에 안 돼가지고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하한액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을 하게 되면 빨리 취직을 해. 자기네들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한액 언저리에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는 안 하고 받는 게 더 크다 보니까 7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7개월 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사람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안 들어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막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 수급이라든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좀 문제에 손을 대야 되는 거고 하한액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도 있고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하거나 이런 것은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역전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못 맞추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작년 9월 달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해서 받는 돈보다 일 안 해서 받는 돈이 많다면 이게 제도가 지속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과거 정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속 가능한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하자는 게 취지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뭐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 문제 그다음에 구인난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 기간에 최저임금 등등 해가지고 이게 실업급여가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재취업률이 과거 35%에서 28% 좀 푹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